자, 일단 저번 시간에 한 내용 잠깐만 복습하고 한번 들어가 봅시다. 복습하고. 네, 선생님이 일단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어떤 그래프가 올라가다가 내려가다가 올라가게 되면 요 점을, 두 개의 지점을 극점이라고 불러요. 극점. 얘를 이제 극점이라고 부르고요. 그 중에서 이 올라가다가 F'X가 0보다 큰 거죠. 올라가다가 내려가게 되는 순간에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요 시점을 극점 중에 극대점이라고 불러요. 극대점. 여기를 극대점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내려가다가 올라가게 되는 그 지점을, 요 지점, F'X가 0이 되는 지점이 있는데, 극점 중에 얘를 극소점이라고 부릅니다. 극소점. 그죠? 근데 이제 계속 얘기하지만 무슨 값은 y 값을 읽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극대값을 구하라고 한다면, 여기가 만약에 a라고 한다면 a가 되는 순간에 y 값 fa를 우리는 극대값이라고 부릅니다. 극대값. 요거를 극대값이라고 부르고, 여기를 b라고 부른다면 b를 넣었을 때 나오는 y 값 fb 값을 극소값이라고 불러요. 얘를 극소값이라고 부릅니다. 일단 뭐 얘가 제일 기본이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그래프 개형을 몇 개를 외워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먼저 3차 함수 같은 경우에는 3차 함수의 그래프를 좀 외워달라고 얘기를 했죠. 3차 함수는 y는 ax의 세제곱 더하기 bx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d 형태라고 얘기를 했고, 얘는 a 값이 0보다 크면 생긴 모양이 올라가다가 내려가다가 올라가는 요 모양, 아까 그려준 요 모양이 나오고, 여기 극대 극소를 가질 수밖에 없는 요 형태가 나오고요. 그리고 또는 가다가 이렇게 생긴 모양도 있고 요렇게 생긴 모양도 있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 다음에 a 값이 0보다 작다고 한다면 얘 생긴 모양은 요런 모양과 요런 모양과 요런 모양으로 해서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얘기했어요. 이 세 가지 모양이 결정이 되는 건 이 3차 함수의 도함수 F'X가 0이 되는 근의 개수를 따지자고 했는데, 얘가 0이 되는 애가 얘는 두 개, 얘는 0이 되는 애가 한 개, 얘는 0이 되는 애가 없어, 이렇게 얘기했고, 요 밑에 부분 같은 경우에는 뒤집어진 형태꼴이니까 그냥 따로 외울 필요는 없다. 최고창의 개수를 통해서 뒤집어만 달라 라고 얘기했었죠. 그 다음에 4차 함수에 대한 얘기도 배웠는데, 4차 함수는 y는 ax의 4제곱 더하기 bx의 세제곱 더하기 요렇게 돼 있는 형태, 그죠? 요게 이제 4차 함수인데, 4차 함수도 a 값이 0보다 크게 되면 얘가 그래프가 요렇게 생기네, 또는 요렇게 생기네, 또는 요렇게 생기네, 요렇게 생기네. 여기 네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 두 개는 거의 똑같이 봅니다. 거의 똑같이 봐요. 자, 근데 일단 이제 나중에 그래프 그리는 거에 대해서 도함수가 아닌 방법으로 그리는 것도 좀 선생님이 설명을 할 거고요. 조금씩 천천히 얘기를 해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a 값이 0보다 작으면 그래프가 요렇게 생기네, 요렇게 생기네, 요렇게 생기네, 요렇게 생기네로 네 가지로 나뉘어요. 자, 이거는 이제 어떻게 하면 된다고 했냐면, F'X가 0이 되는 근의 개수가 서로 다른 세 실근, 세 개, 실근 하나, 중근 하나, 실근 하나, 중근 하나, 실근 하나, 삼중근이죠, 삼중근. 아니, 실근 하나, 허근, 삼중근. 이렇게 얘기하면 삼중근.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근의 개수가 똑같아요. 삼중근도 세 개, 하나. 실근 하나, 허근 하나도 하나. 이렇게. 요건 뒤집어진 거죠. 맞습니까? 자, 여기까지가 저번 시간에 한 내용이 사실 다예요. 그죠? 거의 1시간 분량이야. 끝났어. 됐지? 할 수 있는 데까지 한번 최선을 다해서 일단 진도를 좀 나가보고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 그래프 그리는 거에 대한 얘기도 선생님이 얘기를 했었으니까 반드시 저번 시간 내용도 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뭐 이건 너무 쉬워서 그냥 한번 해볼게요. 그냥 딱 보자마자 알 수가 있는데, 지금 보면 f'x가 2차 함수 형태꼴이잖아요. 그죠? 근이 몇 개 있어요? 2개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그려도 되고 외워도 돼요. 이렇게. 이 정도야, 뭐 이렇게. 됐죠? 최고차항 양수 위로 올라가니까. 맞지? 그럼 여기가 얼마야, 여기가? 여기가 얼마야? 이렇게. 그리고 봐.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감소한다. 맞지? 1보다 클 때 증가한다. 맞잖아. x는 마이너스 2에서 극대값이다. 맞잖아. x는 0에서 극소값을 갖는다. 뭔 소리야? x는 1에서 극소값을 갖는다. 맞잖아. 4번 끝. 이렇게. 쉽죠? 굉장히 쉬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3차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을 그릴 수 있다고 한다면 그 다음은 굉장히 쉽다라는 얘기고. 잠깐만요. 자, 8번으로 바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얘도 쉽죠? 이제 봐봐요. 3차 함수를 봐. 그러면 보자마자 3개의 그래프를 그려. 희재야, 알겠니? 자, 어떻게? 3차 함수네? 생긴 모양은 이게 있고, 이게 있고, 이게 있는데, 맞죠? 문제를 읽어보니까 극값을 갖도록 하는 극값은 얘만 갖는단 말이야. 얘만. 이건 극값이 아니에요. 이해 가죠? 그럼 얘가 나와야 되니까 도함수가 요렇게 있는데 얘가 0이 되는 근의 개수가 몇 개 있으면 된다? 2개. 판별식 B를 했더니 A제곱 빼기 9인데 0보다 크대. 이렇게. 그럼 답은 1번이네요. 이렇게. 그치? 할 수 있겠어? 할 수 있겠니? 뭐 거의 똑같아요, 문제가. 지금 느낌이 와야 돼. 뭐야 이거 왜 유형은 나눠져 있는데 뭐 풀만 보면 똑같지? 약간 이런 느낌이 와야 된다고. 왜 그런 거야? 그렇게 설명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너네들은 이렇게 접근하는 자세를 먼저 이해를 하고 동일한 방식으로 계속 문제를 풀려고 하다가 이 방식에서 약간 비껴나가는 부분,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선생님이 약간씩 더 얹어줄 거예요. 알겠어요? 근데 얘는 이 유형은 이렇게 풀고 이 유형은 이렇게 풀고 이렇게 흔들리면 절대 안 돼. 내 말을 이해 가죠? 그러니까 일단 제일 기본적인 거 먼저 하시고 천천히 나가보자고. 자, 473번 볼게요. fx 함수가 다한 것 같을 때 극값을 갖지 않도록. 자, 또 그려. 몇 차야? 또 몇 차야? 3차 또 나왔지? 괜히 지웠어 지금. 봐봐. 자, 요거 있거나 요거야. 그지? 극값을 갖지 않는 건 몇 번이야? 1번, 2번, 3번 중에 극값을 갖지 않는 건 몇 번이다? 2, 3번이 극값을 갖지 않는다. 그러면 2번, 3번 형태가 나오려면 2번은 도함수가 중근을 갖는 거, 3번은 도함수가 근을 갖지 않는 거. 오케이? 된 거야? 자, 그러면 f'x는 2x의 제곱 2ax 더하기 8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얘가 0이 되는 근의 개수가 a제곱 빼기 16인데 없거나 하나 있으면 돼. a 빼기 4, a 더하기 4가 0보다 작거나 같으니 마이너스 4에서 a는 4 사이에 있지? 이렇게. 된 거야? 어렵나? 어려워? 아니요, 할만한 것 같습니다. 숙제를 해야 할 만하지. 자, 하나 더. 476번. 자, 요런 문제가 사실 니네가 조금 헷갈려 할 수는 있어요. 그죠? 얘는 이제 그래프 개형 외워서 하기보다는 도함수의 성질을 조금 이용을 해야 됩니다. 여기 참 봐보세요. 얘는 조금 다르니까.
일단 극대값, 극소값 나왔고 3차 함수가 나왔어. 그럼 일단 3차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은 요렇게 생긴 모양이 나와야만 한다고. 그지? 근데 극대가 되는 지점하고 극소가 되는 지점이 0에서 3 사이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거든? 이렇게? 맞지? 자, 이게 뭔 말인지는 알지? 구간. 0보다 크고 3보다 작다. 그 0보다 크고 3보다 작은 지점에 극대값, 극소값을 모두 가져야 한다. 이런 얘기잖아. 그러니까 생긴 모양이 이거라는 얘기야. 자, 그럼 얘를 풀어보자고. 자, f'x는 3x 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a인데, 자, 얘가 몇 차 함수지? 2차 함수지? 얘가 근을 몇 개 가지고 있어야 돼? 일단 2개는 가져야 되잖아. 그럼 근이라는 건 뭐냐면 x축이 이렇게 있는데 x축과 만나는 지점을 근이라고 부르는 거야. 알파, 베타 이렇게. 근이 2개가 발생을 해. 그럼 알파는 뭐냐면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가 되겠지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해 가요? 근데 이 알파, 베타가 어디에 있다? 0과 3 사이에 있다 이 얘기예요. 됐어요? 그럼 이거를 보고서 이제부터는 사실은 미분 문제가 아니라 고등학교 1학년 때 2차 부등식 쪽에서 배웠던 2차 함수의 근의 분리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한판축 기억나나? 함수값 한 배씩 축 보는 거 기억나시나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2차 함수 형태에서 이 형태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맨 처음에 뭘 해주냐면 함수값을 보는 거예요. 얘가 f'x의 그래프거든요. 그럼 0을 넣었을 때 값이 어떻다? 0보다 커야 되겠죠. f'x니까 0을 넣었을 때 0보다 크잖아. f'3도 0보다 커야 되겠죠? 맞아요? 그리고 나서 뭘 해야 되냐면 얘가 근을 2개를 가져야만 되니까 판별식 b가 0보다 크겠죠. 함수값 판별식. 그럼 마지막에 축을 확인해야 되는데 축을 보면 축이 지금 결정이 돼 있어요. 이렇게 축이 결정이 돼 있는 건 축을 확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축을 확인할 필요가 없어요. 축이 이미 결정이 돼 있으니까. 됐어요? 이게 기억나 안 나? 기억 안 나? 하영이 기억나니? 지금 많이 피곤해 보이는데? 괜찮아? 자려고 지금 막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니야? f'0은 0을 넣어줘요. a가 0보다 크다. 3은 3을 넣어줘요. 27 빼기 18 더하기 a가 0보다 크다. 그럼 a는 뭐보다 크다? 마이너스 뭐 9보다 크다인데 얘가 그냥 답이고 2개를 동시에 만족해야 되니까. 됐어요? 근데 그 상태에서 요거 판별식은 하면 되니까 자 이렇게 나오죠? 맞습니까? 그럼 이 2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거 0보다는 크고 3보다는 작다. 지금 요 10번에 있는 나오는 문제가 그러니까 선생님 입장에서 보면 어렵지 않은데 니네들처럼 학습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조금 어려워해요. 왜냐면 니네는 2차 부등식에서의 이 근의 분리를 그 당시에도 어려워했고 지금은 시점이 많은 지난 시점이어서 기억이 잘 안 나요. 근데 이건 내 탓은 아니라는 거지. 그렇지 않나? 그때 잘했어야지 라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조금 어렵긴 한데 그 당시의 기억을 좀 되살려서 문제 좀 다시 한번 풀어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4차 함수 부분이 이제 또 나왔는데요. 479번에 어떤 4차 함수가 극대값, 극소값을 모두 갖도록 하는 이렇게 나왔죠. 이게 접근 자세는 똑같아요. 4차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을 그려요. 이 놈하고요, 요 놈하고요, 요 놈하고요. 하나 그리기 더 귀찮으니까 그냥 3개만 그릴게. 알겠지? 요 똑같이 생겼어. 요게 있어. 근데 극대값, 극소값을 가져. 이거네, 이거. 그지? 맞아? 맞아? 자, 그러면 도함수를 구해. 왜 도함수를 구하지?
개형을 결정하는 건 도함수가 0이 되는 근의 개수. 맞아요? 개형을 결정하는 건 도함수가 0이 되는 근의 개수. 그 도함수를 구해. 도함수를 구하기 위해서 미분을 한다고 하는 거죠. 자, 미분을 하면 12x의 세제곱 마이너스 18 x의 제곱 더하기 6ax 이렇게 쓰겠지? 맞아요? 그럼 요게 공통 부분이 보이니까 6x로 묶을게요. 자, 물론 이제 뭐 6으로 나눠서 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선생님 묶는 걸 조금 더 좋아합니다. 왜냐면 그 최고차의 개수가 음수 나오는 것까지 뒤집어지는 경우도 있어서 그죠? 그냥 아예 보이게끔 묶어요 나는. 그래서 이제 x 제곱하고요 마이너스 3x 하고요 더하기 a 하고 이렇게 묶여요. 됐어요? 자, 그럼 여기까지 딱 적었을 때 얘가 0이 되는 근의 개수거든요. 이제부터는 또 어디로 가는 거냐면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3차 방정식의 근의 개수로 가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여기에서 근의 개수 몇 개 나와요? 하나 보이죠? 0, 0, 0, 0 맞아요? 그럼 얘가 근의 개수가 몇 개가 나와야 돼요? 2개가 나와야 되는 거죠? 2개가 나와야 되는 거죠? 서로 다른 2개. 얘랑 서로 다른 3개가 나와야 되는 거죠? 맞아요? 그럼 여기에서 판별식 D가 9 빼기 8A인데 0보다 커야 되겠죠? 맞죠? 근데 이 문제는 괜찮은데 단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요. 뭐? 얘가 2개의 근을 갖는데 어떤 근을 가지면 안 돼요? 0을 근으로 가지면 안 되는 거죠? 뭔 말인지 알겠어? 다시 이 2차식이 만약에 0을 근으로 갖는다면 서로 다른 셋이 근의 모순이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 얘의 근이 아니어야 한다. A가 0이 되면 안 된다는 걸 적어줘야 돼요. 요게 0이니까 0을 넣어주면 돼요. 0을 넣어주면 A가 0이 되면 안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이 문제는 사실 이거 안 써도 답 나올 것 같아요. 자, 얘는 A가 8분의 9보다 작아요. 정수 A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1이 되겠죠, 1. 이제 최대 최소를 구하는 건데요. 최대 최소를 구하는 건데 얘는 뭐 달라지는 게 없어서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이 뭐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일단 먼저 애들이 많이 오해하는 부분하고 구해야 되는 부분을 얘기를 해볼게요. 이 지금부터 배워야 되는 게 최대값하고 최소값을 구하라는 얘기인데 얘가 지금 의미하는 거는 구간이 주어진 경우하고 구간이 주어지지 않은 경우하고 두 가지로 나뉘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얘는 어떤 그래프 선상에서 y가 제일 높은 지점, y가 제일 낮은 지점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직선이 이렇게 있다라고 가정을 하자. 근데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란 말이야. 이 구간 안에서 이 주어진 구간 안에서 제일 높은 지점하고 제일 낮은 지점을 구하시오 라고 한다면 너무 당연하게도 여기에서 뭐가 나와요? 최소값이 나올 거고 여기에서 뭐가 나와요? 최대값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구간이 제일 높은 지점, 제일 낮은 지점을 재는 거니까. 맞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는 1차 함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3차 함수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3차 함수가. 그럼 3차 함수의 제일 높은 지점하고 제일 낮은 지점이 어디냐? 라고 했더니 애들이 자꾸 극대하고 극소를 얘기를 해요. 근데 극대 극소는 극대값이 최대값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냐면 얘가 주어진 조건이 구간이 A에서부터 B까지 이렇게 잘랐다고 보자. 그럼 그래프의 이 구간 안에서 제일 높은 지점이 여기예요? 여긴가요? 여기가 제일 높아요? 여기가 제일 높잖아요. 아, 이거 장난해? 아니, 니네가 이걸 보고서 뭐야? 이러면 안 돼.
아니 그래프가 이렇게 있는데 어디가 제일 높냐? 당연히 높지. 여기가 높냐? 그런 거 아니야? 어려워? 최소값은 어디서 나와요? A인가요? 여기서 최소값이 나오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럼 이걸 통해서 선생님이 얘기를 해주는 게 하나. 일단 최대 최소값은 구간이 중요하고요. 구간, 주어진 구간 안에서 극대 극소에서 최대 최소가 나오는 건 아니고 주어진 부분에서 제일 높은 부분하고 제일 낮은 부분을 찾아주면 돼요. 그럼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함수의 그래프를 여전히 또 그릴 수 있어야 되고요. 맞죠? 그 주어진 구간에서 제일 높은 점, 제일 낮은 점을 찾아줘야 되는 거죠. 더럽게 귀찮은데 그렇다고 어려운 건 아닙니다. 자, 일단 결론을 얘기하면 어떤 3차 또는 4차 함수의 최대 최소값은 극대, 극소, 구간의 양쪽 끝점에서 나와요. 다른 지점에서는 안 나옵니다. 반드시 최대 최소값은 극대, 극소, 구간의 양쪽 끝점에서 나오는 거예요. 요거는 잊지 말아주세요. 지금 여기에서 지금 보면은 최대가 될 수 있는 데는 여기이거나 여기이거나 이렇게 나온다고. 최소가 될 수 있는 건 여기이거나 여기이거나 이렇게 나온다고. 그 값을 비교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 가죠? 그죠? 자, 예를 볼게요. 그래프를 그리는 거예요. 그래프를 그릴게요. 지금부터 그래프를 그릴게요. fx는 마이너스 x의 4제곱 더하기 2x의 제곱 마이너스 3이에요. f'x를 이렇게 써주면 마이너스 4x의 세제곱 더하기 4x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얘를 마이너스 4x로 묶으면 x 더하기 1, x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얘의 근의 개수가 도함수의 근의 개수가 3개가 나오죠? 그럼 얘의 생긴 모양은 이렇게 생겼어요. 그럼 그때 0을 넣었을 때,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1을 넣었을 때 이렇게 나올 거고요. 그럼 0을 넣었을 때의 값을 보니까 마이너스 3이 나오고요. 1을 넣었을 때의 값을 보니까 마이너스 2가 나와요. 이렇게 됐습니까? 근데 지금 구하고자 하는 게 마이너스 2에서부터 1까지의 제일 높은 지점, 제일 낮은 지점을 물어보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극대 극소는 알았어. 그럼 구간의 양쪽 끝점을 잡아줘야 되니까 마이너스 2를 한 번 더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2 값을 넣어주면 마이너스 16 플러스 8 마이너스 3 해서 마이너스 11이 나와요. 그래서 마이너스 2를 넣었을 때 마이너스 11이 나오겠죠. 그럼 얘의 그래프의 생긴 모양은 마이너스 2에서 출발을 해서 1까지니까 얘가 이렇게만 생긴 거야. 여기만 노란색만 있는 거야. 이렇게 맞아요? 최대값 얼마? 마이너스 2 알겠어? 최대값 마이너스 2 최소값 얼마? 마이너스 11이라고. 이거 마이너스 3이라고 하면 안 돼. 알겠지? 그래서 여기서 여기를 빼주는 거니까. 사실 선생님이 너네하고 설명을 하면서요 생각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건 이게 다가 아니에요. 사실 여러 가지 근의 관계 그리고 점대칭 함수, 선대칭 함수까지 싹 다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정리하려고 하면 그 내용이 너무 많아서 일단은 너네들이 요거를 어느 정도 장착한 다음에 그 다음에 스킬적인 부분을 넣어주고 싶어서 일단 선생님이 최소한의 설명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방법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보다 사실 조금 빨리 푸는 방법이라든지 그죠? 이 그래프를 그리는 데 있어서 훨씬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에 선생님이 좀 반복적으로 할 때라든지 아니면 다음 시간에 조금 너네가 잘해왔다고 한다면 설명을 해줄게요. 참고로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요렇게 짝수로만 이루어져 있는 함수를 우리는 얘를 우함수라고 불러요. 얘는 Y축 대칭 함수예요. Y축 대칭 함수. 그죠? 이런 걸 이제 보기차식이라고도 부르고 얘는 Y축 대칭 함수기 때문에 실제로 최고창이 음수잖아요. 얘가
0을 넣었을 때 마이너스 3이죠. 그래서 얘가 생긴 모양이 결국은 뭐 y축이 대칭되게끔 나오기 때문에 여기 1을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의 값과 1을 넣었을 때의 높이가 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림을 그리는데 얘네들이 높이가 지금 다를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4차 함수의 근의 비율 관계에 따라서 얘가 멀리 떨어지면 멀리 떨어질수록 사실은 위아래로 올라가는 게 달라져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까지 다 설명을 하려고 하면 굉장히 복잡하고 내용도 많아지기 때문에 오히려 니네들이 혼돈이 올 것 같아가지고 내가 얘기를 안 할게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좀 이해를 해주시고 보세요. 또 얘기를 하는 게 뭐 선생님 뭐 다른 게 있는데 왜 이걸 높이를 뭐 같게 그렸어요? 부터 해가지고 얘기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다는 얘기야. 끝이 없진 않지. 내용이 좀 복잡하다 이거죠. 얘 몇 차식이에요? 4차식이죠? 맞아요? 일단 참고로 얘기를 해주면요. 1차하고 3차하고 이렇게 홀수차식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끝이 올라가는 부분이 있으면 내려가는 부분이 있고 얘는 X축과 적어도 한근에서 만나요. 자,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1차식 같은 경우에는 X축과 무조건 지나갈 수밖에 없죠. 1차식. 3차식 같은 경우에도 생긴 모양이 요 모양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근이 하나만 있을 수도 있고 두 개가 있을 수도 있고 근이 세 개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모양 자체가. 그리고 얘가 만약에 이렇게 생겼다고 하더라도 X축과 한 점에서 무조건 하나는 만나죠. 근데 2차 함수 같은 경우를 보면요. 2차 함수는 올라가다가 내려오다가 다시 올라가는 이런 형태를 띄우거든요. 얘가. 그러니까 홀수 차수는 진행을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홀수 차수는. 근데 짝수 차수는 이렇게 생겼어요. 짝수는. 4차도 아까 전에 생긴 모양이 있잖아요. 4차 보세요.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흘러가죠. 이렇게 가잖아요. 생긴 게 위에서 와서 위로 다시 가죠. 그러니까 요거 말고도 생긴 모양이 이런 것도 있지만 마찬가지로 이렇게 생겼죠. 생긴 게 4차는. 그러니까 5차, 6차를 배우지는 않지만 진행 방향은 똑같아요. 사실은 요거는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럼 이제 이 얘기를 왜 하느냐. 3차하고 1차 같은 경우에는 구간이 주지 않으면 최대 최소값을 구할 수가 없는 그래프예요. 다시 말하자면. 그러니까 어떤 주어진 구간을 주지 않은 상태에서 얘의 그래프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할 수가 없다고요. 근데 니네 잘 생각을 해봐. 2차 함수에서는 뭘 구하죠? 최대값 최소값을 구했었죠? 왜? 존재하니까. 얘는 내려가다가 올라가는 부분이 있고, 그죠? 그런 값이 존재하겠죠. 4차 함수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4차 함수에 뭘 준 거예요? 최소값을 준 거고, 구간을 주지 않더라도 최소값을 구할 수가 있다는 얘기야. 이해 가, 안 가? 가? 안 가? 자, 그래프를 그리자. 4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자. 도함수를 구해. 얼라요? 얘는 뭐 묶이는 게 없구만 바로. 그죠? 이렇게. 근데 1이 보인다 그지? 1이. 맞죠? 조리제법 1 0 0 2 2 0 이렇게 나오잖아. 맞아? 이렇게 나오잖아. 된 거야? 됐니? 됐어? 근 몇 개 있니? 한 개 있죠? 그럼 4차 함수 생긴 모양이 뭐지? 2차 함수처럼 생겼지롱 이거죠? 여기가 뭐야? 1. 1을 넣었더니 뭐가 나온대? 마이너스 3분의 이거죠? 1 넣어주세요.
자, 이제 활용 문제 마지막이 하나 남았는데 뭐 어렵지 않으니까 빨리 한번 끝내고 문제 조금 풀어보자고요. 오늘 뭐 이제 새로 나온 내용이 거의 없죠? 그죠? 다음 시간도 없어요. 똑같아요, 똑같아. 어? 왜? 달라? 막 새로 와? 어? 그렇지 않죠. 이게 다 똑같이 느껴져야 된다고. 자, 풀어보자. 상자의 부피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왔네요.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보통 뭐 얘도 많이 나오는 문제긴 한데 여기에 귀퉁이를 x로 이렇게 쪼갰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12-2x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도 12-2x 이렇게 나오겠죠? 뭐 대충 이해 가죠? 무슨 말인지? 한 모퉁이 잘라낸 걸 x로 보는 거예요. 그럼 이게 직육면체니까 이렇게 접어 올리면 이러한 형태가 되는데 여기가 x가 되는 거고 여기가 12-2x 여기가 12-2x 이렇게 나오겠죠. 몰라? 알아? 알겠어? 그치? 그러면 이거에 부피를 구하는데 아닌데 몰라야 될 타이밍이 아닌데 이걸 왜 그런 눈빛을 하고 바라보고 있지? 이게 뭐 어렵다고 이렇게 바라보고 있냐? 집에서 옛날에 그 종이접기 같은 거 안 했어? 박스 같은 거? 소포 요즘에 안 뜯어? 소포? 엄마가 소포 오면은 야 박스 좀 뜯어라 그러면 뜯고서 소포 정리해봤잖아. 이거 딱 그 모양 아니니 이게? 이 타치 조기 교육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중학교 때 말이야 음물 이런 것, 초등학교 때 음물 이런 것도 좀 하고 말이야. 교구 수학 이런 거 했어야지. 됐어? 된 거야? 오케이. 자, 부피 구할게. 혹시 부피 모르나? 부피 알아요? 어떻게 구하죠? 높이 12-2x의 제곱 이렇게. 됐어요? 그럼 얘를 그래프를 그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전개해도 되고요. 전개해도 되고 -2로 묶어보세요. -2로 묶어주면 4가 나오면서 이렇게 나올 거야. 맞죠? 됐죠? 요거를 이제 미분하면 돼요. 근데 이제 곱해미분법 써도 되고요. 곱해미분법 써도 되고 아니면 곱해미분법 쓸까요? x-6의 제곱. 근데 이건 사실은 곱해미분법보다 곱해놓고 하는 게 좀 더 쉬울 것 같긴 해. (36인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미분을 하면 3x 제곱 마이너스 24x 더하기 36 이렇게 나올 거고요. 그러면 3으로 묶으면 이렇게 나올 거고요. 아유 힘들어. 그러면 x 빼기 2 x 빼기 6 이렇게 나오니까 3차식을 미분했더니 근이 2개가 나오네? 맞죠? 근이 2개가 나와요.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고 여기가 2고 여기가 6이니까 부피의 최대값은 x가 2가 되는 순간이네. 2를 넣어. 8 곱하기 16. (4번) 자, 일단 뭐 이해 가죠? 근데 여기서 누가 그러더라? 선생님 아까요 4차 함수가요 극대에서 항상 최대는 아니라면서요? 또는 극소에서 항상 최소는 아니라면서요? 이런 지점도 있는데 왜 얘를 최대값이라고 그냥 얘기를 했죠? 당연한 얘기지만 x의 값은 잘라난 길이기 때문에 2x가 12를 넘어갈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자면 x는 6보다 작으니까 저 자체적으로 뭘 준 거냐면 구간을 준 거예요. 사실 길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로. 여기를 이상 넘어갈 수가 없죠. 그래서 일단 활용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무조건 극대극소에서 최대 최소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의심하지 말고 그냥 풀면 돼요. 물론 이제 서술형 나왔을 때는 구간을 적어줘야 되죠.
단 x는 6보다는 작아야 된다. 뭐 이렇게 0과 6 사이. 이걸 적어야죠. 안 적으면 이제 감점 요소니까. 이해 가나요? 자, 여기에서 잠깐 그래서 선생님이 얘기할까 말까 되게 고민되네. 네, 네. 뭐 필요한 얘기면 내 나중에 한번 싹 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줄게요. 싹 다 다시 정리해 줄 거고, 일단은 이제 3차 함수 같은 경우에 3차 함수고 나발이고, 일단 내가 요거를 보고 요거 그래프 그리는 것도 조금 잠깐 알려줄게요. 요것만. 요거는 이제 필요하니까. 자, 무슨 말이냐면 x축을 중심으로 해서 어떠한 직선이 있는데 이렇게 x-a라고 한다면 a를 이렇게 통과를 해요. 요건 너무 당연하죠? 근데 만약에 x축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x-b의 제곱이에요.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 b에서 접해요. 이해 가죠? 그리고 x축이 있는데 x-c의 세제곱이에요 라고 한다면 얘가 통과를 해요. 이렇게 통과를 합니다. 요 세 가지의 모양이 제일 기본이에요. 4차식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4차식은 2차식이랑 동일해요. 2차식과 동일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거를 좀 섞어 쓰는 건데 예를 들어서 x 빼기 a, x 빼기 b의 제곱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라고 한다면 a, b의 위치에 따라 다르고 최고차항의 개수에 따라 다르겠지만 최고차항이 양수라고 가정을 하고 봤을 때는 위쪽에서 내려오는데 b를 지나가거든요. 근데 중근이잖아. 중근에서는 튕긴다고 이렇게. 이해가요? 근데 a가 실근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돼요. 이렇게. 그래서 요 3차 함수의 그래프는 근의 개수, 중근인지 실근인지에 따라서 모양이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것도 있죠. x-a, x-c의 세제곱 이런 거. 그럼 a가 여기 있고 c가 여기 있어. 그러면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면 이렇게 나온다고. 이렇게 합치면 돼. 알겠어? 뭐 바보가 아닌 다음에는 하겠지. x-a의 제곱, x-b의 제곱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면 a, b가 이렇게 있는데 위에서 내려오잖아. 접하고 접해요. 이렇게. 자, 이렇게 나중에 또 한 번 다시 설명을 하겠지만 극소의 높이가 같을 때는 극대값이 항상 a, b의 중점에 존재합니다. 항상 그런 게 아니라 극소의 높이가 같을 때, 요거 뭐 사실 비율 관계도 있고. 그리고 이제 필요한 내용만 좀 간단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면, 그래서 얘가 지금 보면 요 상태에서 그림을 그릴 수가 있는데 0이 여기 있고 6이 여기 있는 거잖아요. 맞죠? 그럼 6은 중근, 0은 실근이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얘의 최대값은 어디서 나오냐면 여기 극대인 지점에서 최대값이 나오는데 이때 자 봐봐. 요 지점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비율이 1대2를 유지해요. 1대2 비율이. 여기 이제 비율 관계가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1대2를 유지합니다. 그래서 여기 전체 길이가 6이잖아요. 그럼 한 칸이 2죠? 그래서 극대가 되는 x의 값이 2예요. 2. 근데 이 비율 관계 나중에 한번 싹 다 정리를 해줄게요. 근데 이거를 알고 풀면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여기서 미분 안 하죠. 딱 보자마자 2에 되니까 2를 넣어서 답을 구하는 거야. 알고 풀면 너무 도움이 돼. 근데 이제 사실 예전에 선생님이 작년에 이거 가르칠 때 애들한테 비율 관계도 설명하고 이렇게도 풀어주고 하니까 애들이 이쪽이 익숙하니까 비율 관계를 잘 안 쓰더라고. 근데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시험 문제가 점점점 난이도가 올라가니까 시간이 모자라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비율 관계로 풀어서 빨리 답이 나왔다고 한다면 다른 데 시간을 쓰는데 애들이 자꾸 이게 무식하게 이렇게 풀다 보니까 마지막에 시간이 모자라서 틀린 경우가 많아서 올해 같은 경우에 선생님이 지금 비율 관계를 좀 꼼꼼하게 알려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통 미분을 아예 안 하고도 풀 수 있어요. 이런 것들. 그러니까 3차 함수는 비율 관계가 존재한다. 4차식도 있어요. 근데 4차식은 아주 특수한 경우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 조금 정리를 하면
문제를 푸는데 지금 도움이 될 거예요. 알겠죠? 자, 일단은 진도가 오늘 최대 최소까지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다음 주까지 해서는 도함수 활용 2까지는 끝내와야 되고요. 그죠? 같이 이제 좀 문제를 풀어볼 건데, 선생님이 풀어준 거 아래쪽 하나씩만 풀 거고, 안 되는 건 바로바로 물어보세요. 안 되는 건 바로 물어봐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